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투TV 구필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해군의 새 항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 이른바 K핵잠의 시대를 심층해보았습니다. 지난 11월 초 한미 양국이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KSSN 개발 협력을 공식화했습니다. 특히 미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승인 발언 이후 국내 언론이 뜨겁게 반응했죠. 오늘은 이 분야의 국내 아니면 메이비 글로벌 최고의 전문가이신 문근식 전 해군 핵추진 잠수함 사업단장님을 모시고 오늘의 핵잠 개발, 그 기술적 전략적 의미를 깊이 짚어보겠습니다. 문 교수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뭐 핵폭탄을 터뜨린 것 같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 와가지고 네. 뭐 예기치 않은 발언을 함에 따라서 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는데 거기다가 뭐 팩트시트까지 지어두니까 네. 소설들을 많이 써놓고 그러는데 그래서 오늘 분해 한번 해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승인, 그다음에 피트 헥세스 미 국방장관의 적극 지원 발언, 그리고 한국 국방부의 핵심 기술은 이미 핵심 기술이 이미 확보됐다라고까지 이미 국방부하고 대통령실에 보고까지 했는데, 이 지금 상황을 볼 때 교수님 생각이 실제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 실제 이제 착수 단계로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 짧은 정상회담 시간 내에 예. 정말 여러 가지를 다목적으로 워딩이 됐어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잘 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첫째,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얘기하면서 한미 간의 공의 핵추진 잠수함 필요하다는 인식을 했어요. 네. 그거는 북한의 위협과 중국 위협을 제거하겠다. 최전방에서. 네. 그건 미국이 바라던 바예요. 네. 지금 미국은 대통령도 뭐 국방비 줄이시오. 왜 우리가 해군 세계 경찰로를 해야 되냐. 네. 줄여라 하는데 네. 우리가 전방에서 막아주면 좋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미 합의가 된 거고. 네. 그다음에 우리는 핵 추진 잠수함 만들 모든 준비가 됐다. 기술도 그렇고 만들 수 있다. 네. 그러나 단지 거기에 들어가는 핵연료를 안정적으로 이거 수급을 받지 못해서 장기 자망을 못한다. 디젤 잠수함도 있는데 네. 그건 장기 자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얘기하니까 다 이해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뭐 자기가 충분히 이 공감대를 형성했고, 그다음에 북한하고 중국한테도 뭐 이렇게 내가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만드는데 군사적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내가 오케이 하는 상황이다. 네. 다 보여준 거죠. 그다음에 네. IAEA, NPT, 뭐 NSC에도 더 이상 거론할 게 없어요. 네. 그거를 다 움직이는 나라가 사실 미국이거든요. 네. 미국 대통령이 그 정도 얘기했으면 이 방향에 가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몇 시간 있다가 그걸 필리 존스 만들어라, 한국 잠수함을. 네. 그러니까 뭐 많은 국민들이 아니 이거 승낙한 거야 뭐 하냐 이 의구심이 그렇죠. 뭐 증폭이 드는 거죠. 네. 근데 그 필리 존스는 하나오션을 샀지만은 거기는 상선 전문 조선소고 잠수함 디젤 잠수함 짓는데도 상선 전문 조선소보다 더 훨씬 복잡해요. 왜냐하면 집안도 튼튼해야 되고 환경 영향 평가는 게 많아요. 근데 거기다가 핵 추진 잠수함 하면은 핵시설 일종의. 네, 그렇죠. 그거는 뭐 핵연료를 가공하고 또 저 원자로를 만드는 모듈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또 방사능 차폐 장치가 있어야 되고 그 핵 물질을 보관해야 되고 복잡해. 맞습니다. 거기는 뭐 허가도 받아야 인허가도 받아야 되고 주민의 동의도 받아야 환경 영향평까지. 그러면은 새로운 시설, 완전한 새로운 핵추진 잠수함 건조 조선소를 만들려면은 제가 볼 때는 뭐 공장 만드는 3 내지 5년, 그 다음에 추가 시설, 핵시설 같은, 핵처리시설 같은 거 하면은 3 내지 5년, 언제 될지 몰라요. 사실 뭐 거의 10년 가까이 돼야 이거 시작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일반 전문가들, 건축가들의 판단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막 툭 던져놓음에 따라서 양국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논란이 많은데 오늘 뭐가 잘못된 건지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문 교수님은 그 교수 이전에 이미 해군에서 진짜 잔뼈가 굵었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독일 그 예전에 하데베 그 디젤 잠수함 때 잠수함 전단 사령관도 하셨기 때문에 예전에 진짜 오래전에 그때 키일에도 가셨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몇 년도셨죠? 1990년도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잠수함 그- 사령관은 아니고 잠수함 함장 뭐 함장을 하셨죠. 고루 했죠. 예, 예. 작전관, 부장, 예. 부함장, 함장 다 전대장까지 했는데 예, 예. 사실 뭐 잠수함에 대해서는 운용하는 거 그다음에 잠수함 사업을 획득 사업을 했어요. 네. 근데 저는 잠수함도 타고 획득 사업도 했고 네. 또 핵추인 잠수함 사업 단장까지 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예. 어떻게 돌아가는 그림은 다 알고 있죠. 그렇죠. 사실 그 말씀 왜 드렸냐면 사실 문 교수님은 독일의 킬이 어떤 데입니까? 그 예전에 2차 대전 때 유보트 만들던 그 함부르크 바로 위에 있는 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함부르크에서 100km. 100km. 저도 사실 가본 적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국방연구소 시절에 K1 전차할 때 그때 MTU 파워팩을 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근데 MTU가 거기서도 쓰이더라고요. 킬에서도 그 MTU 엔진, 디젤이 들어가서 결국 이제 저도 그때 나가 있다가 그때 이제 킬까지 가봤어요. 함부르크 거쳐가지고. 근데 그때 문 교수님 이거 보니까 저거 비슷한 시기에 가 계셨더라고요. 독일에. 아, 그렇군요. 예, 예. 네. 그래서 저 어떻게 보면 진짜 이 원로시지만은 이 원로가 지금 이 되돌아오는 이 상황에서 얼마나 문 교수님 같은 분들이 필요한지 지금 다시 한번 사실 느끼게 되거든요. 이 후배들이 모르잖아요. 이런 역사적인 어떤 히스토리도 모르고 어떤 처음부터 디젤 추진 잠수함 그 독일의 그 진짜 엄청나 운터보트라고 얼마나 그 위력이 셌습니까? 처칠이 전쟁이 2차 대전 끝나고 가장 독일군 나치 독일한테 위협적인 게 뭐였더냐 그러니까 유보트였다.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근데 그걸 문 교수님이 그때 이미 가셔가지고 한국인으로서는 진짜 처음으로 가셔가지고 그런 경험을 하셨는데 그래서 더 의미가 오늘 큰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많이 여러 방송 얼마나 많이 다니십니까 요즘. 근데 오늘은 진짜 좀 심층적으로 심지어는 지금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꼭 우리한테 필요하냐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한번 오늘 정말 좀 허심탄회하게 문 교수님 말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핵잠의 핵심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뭐 원자로 있고, 그 다음에 펌프 제트 추진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무장 통합 체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먼저 제일 첫 질문은 왜 필요하냐 핵심 잠수함 그것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예. 단도직입적으로 딱 얘기하면은 2차 대전까지 해전의 양상을 바꿔놓고 네. 독일의 유보트가 거의 영국을 항복 직전까지 2번을 몰고 갔어요. 2번. 네, 네. 해군력이 절대 열세했음을 불구하고 유보트가 활약했기 때문에 네, 예. 태평양 전쟁에서도 사실 일본이 계속 버티면서 있을 때 그 미국의 잠수함이 일본으로 들어가는 물동량을 완전히 차단해서 아사 작전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빨리 끝난 거예요. 이렇게 맹활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과 영국과 그 프랑스는 그 디젤 잠수함을 막강하게 가지고 있던 디젤 잠수함 다 폐기했어요. 90년대 들어서. 그러면은 핵추진 잠수함은 일단 비싸요. 그다음에 원자로를 달고 다니기 때문에 좀 위험하고 고난도고. 네. 그럼에도 왜 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느냐? 그만큼 전략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 디젤 잠수함보다 동일 크기의 잠수함, 핵추진 잠수함, 디젤 잠수함 비교하면은 가격은 건조비는 핵추진 잠수함이 한 2배 정도 비싸요. 2~3배 비싸요. 네. 근데 전략적인 가치는 뭐 5배 이상. 탐지 능력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공격 능력까지 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고 우리가 필요하는 거는 지금 북한이 이 핵무기를 수없이 개발하고 뭐 ICBM 화성 20편까지 쏘고 그랬지만은 항상 불안해요. 한미 연합군의 막강한 감시 체제가 보고 있잖아요. 네. 전쟁이 일어나면 거기를 맨 먼저 공격해요. 핵시설을. 어. 그다음에 그래서 막 이동용 발사대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네. 거기 탐지 안 되려.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안전한 건 일단 핵무기를 물속에 숨기자. 네. 그것이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서 거기다 실으면은 베스트. 근데 핵심 잠수함을 가지려고 수없이 노력했는데 돈이 없지, 기술이 없지, 여러 가지 있는데 굉장히 지연이 됐어요. 근데 러시아하고 뭐 조선하고 동맹 보고하는 작년부터 엄청나게 노력해서 올해는 막 핵추진 잠수함 만드는 공장을 보여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과 우리한테는 심대한 위협이 되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를 실은 잠수함은 물속에 어딘가 있어요. 모스크바를 워싱턴을 겨냥하고 있어요. 네. 여차하면 쏘겠다. 네. 그 잠수함을 줄기차게 따라다니는 게 핵무기를 실지 않은 핵추진 잠수함이에요. 아, 그렇게 해서 감시하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핵무기는 다 감시하는데 물속에 숨기면 감시 못해? 그래서 그걸 감시하는 게 지금 핵추진 잠수함인데 그거는 핵무기를 실지 않은 그걸 공격 핵추진 잠수함. 네.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은 전략 핵추진 잠수함 그래. 전략이라는 거는 핵무기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국민들이 상대 국민들이 안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핵전쟁이 억제되고 있어요. 야 내가 먼저 쏘았다고 이기는 거 아니야. 저 물속에서 날려 어디서 날아올지 내가 죽어. 이런 것 때문에 핵전쟁 억제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북한이 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보다 경제력도 40~50배 뒤진 북한이 그렇게 나가고 있다고. 네. 그럼 우리가 그걸 막아줘야 된다. 왜 우리가 못 막아? 돈이 없냐? 기술이 없냐? 네. 그런데 우리는 한미 동맹이 막강한 세계 1등이 미군이 와 있어요. 네. 그래서 야 핵무기는 우리가 막아줄 테니 뭐 다른 거 걱정하지 말았는데 핵무기는 우리가 만들어야 핵무기는 원래 핵무기를 만들어야 돼요. 네. 핵에는 핵이다. 이게 이 정설인데 우리는 핵무기를 못 만들게 죠 미국이. 그러니까 아니 핵무기를 못 만들어 차선책으로 핵추진잠수 만들어서 우리 막아둘 거 아니냐. 지상에 있는 핵무기는 당신들이 막아준다면서 그러면 핵무기 물속에 있는 거는 막아줄 거냐. 그건 잠수함이 계속 따라다녀야 되니까. 네. 그럼 우리가 주겠다. 네. 그러니까 합치가 된 거죠. 의견 일치가 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지려고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중국이나 일본은 우리 수없이 유린했던 나라예요. 응? 일본은 우리를 뭐 아직도 그렇죠. 노예식 취급하고 우리는 중국은 종속 네. 국가라고 생각하고 네. 속국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상황에서 미군이 떠나면 항상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도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하잖아요. 일본은. 맞습니다. 교과에 써놓고. 예. 중국은 서해 잠정구역 경계선이 확정이 안 됐어요. 왜냐? 네. 서로 중국은 야 내가 등치도 크고 나라도 크고 인구도 많은데 왜 똑같이 중간선을 해야 돼? 네. 국제법 무시해. 계속 야금야금 들어오고 있잖아. 네. 잠정 조치수에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기다 막 구점을 설치하면서 들어오고 있다고. 지금 해양 영토 확장하고 있다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호도 같은 데 수시로 다니면서 막 시위하고 이러잖아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는 미군이 떠나면 항상 그 분야는 전장 환경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걸 가정해 가지고 우리가 막 우리 항공모함도 필요하다. 일본하고 중국 항공모함 있으니까. 네. 저때 그 길이라도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등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네. 그래서 그걸 만들려고 하니까 국민들이 우리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미군도 있는데 뭐 자꾸 그렇게 해.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이제 스톱을 시켰어요. 그러면 그 차선책으로 핵추진잠수함을 가져야 차선책으로 가성비가 뛰어나다. 그래서 이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요성은 거기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일부에서는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죠. 전 의원이죠. 그분 같은 경우 지금 활발하게 뭐 핵잠이라는 것이 우리가 얻는 것은 체면이고 잃는 것은 돈, 시간, 외교적 자율성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비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문 교수님 말씀은 그게 결코 체면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방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사실은 이제 지지난주에, 해군의 아주 고위 당국자예요. 이게 기자당 몇 명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 나누는 과정에 북한이 핵잠을 가지게 되면 걔네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SSN이 아니고 SSBN이 되겠죠. 이제 밸리스틱 전략 핵잠을 가지게 되면 핵무기를 실으니까. 예, 실으니까 그러면 아마 동해 북쪽으로 가서 그 지점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탐지가 거의 어렵고 공격하기도 쉽지 않다. 그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게 보면은 지금 문 교수님 말씀하신 맥락하고 거의 일치하는 지금 맥락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같은 것도 지금 급물살을 지금 타야 될 것 같고, 우리 기술적인 아직 허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우리 핵을 함으로써, SMR 같은 거 함으로써 우리 K 방산 쪽에 새로운 어떤, 전략 산업으로 좀 이게 파생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우리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건 거의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군하고 민하고는 서로 정보도 교류해야 되고 네. 활용을 같이 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네. 군 플러스에서 산업 파괴 효과가 엄청 크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원자력 주권이 없다 그런 얘기는 농축, 우라늄 농축도 못하고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도 못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끊임없이 가지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970년대 핵 개발하다가 한번 노출이 돼가지고 네. 우리가 굉장히 지금 세강령을 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가지고 있단 말이죠. 네. 우라늄 농축 시설로 재처리 시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 그 농축 우라늄 사오지 않아도 된단 말이죠. 네.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그 자기들 산업 파괴효과도 크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허락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참에 우리가 이제 이번에 관세 동맹을 3,500억 불을 이제 지원하기로 했고 그 중에서 미국이 하도 아우성이 해가지고 shipbuilding 조선을 좀 재건시키겠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도움을 SOS를 쳤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했어요. 직접. 그리고 뭐 해군성 장관 불러가지고 일본하고 우리 시설 다 서치하고. 네. 그래서 야 한국이 베스트다 해가지고 1,500억 불을 투자해가지고 지원해주겠다. 네. 미국에 낙후된 조선을 재건시키겠다. 그리고 중국하고 엄청나게 경쟁하고 전략 경쟁하고 있는데 상선도 부족해요. 군함도 부족해요. 전투하면 군함 수가 일단 있어야 돼. 성능도 좋지만은 네. 살아남는 군함이 많이 있어야 되거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한테 강력하게 요청을 한단 말이죠. 네. 미국이. 네. 그래서 야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미국보다 자산 나라도 아닌데 네. 그럼 우리도 반대급부를 받아야 될 거 아니냐. 네. 일본도 1988년도에 원자력 지침 미일 원자력 지침 개정하면서 농축 및 제철에서 받았어요. 네. 그때는 정말 훅보다 낙가손에 뭐 쓰기 해가지고 온 정치인들 정재계가 총력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뭐 시켰거든. 여기 당신들 참모들 이 해줄려 농축 및 제철에서 해줄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5개 부서에서 3개는 찬성하고 2개는 반대했어요. 그때도. 특히 국방부하고 원자력 규제위원회 반대하고 나머지 뭐 국무부하고 그다음에 에너지부 그다음에 그 군비통제관 찬성을 했다고. 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레이건 대통령 설득해서 의회에 보내고 90일 경과해서 그거를 통과를 시킨 거예요. 90일 동안 극구 반대는 안 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일본 뭐 강요들 그다음에 뭐 의원들 이런 사람이 뭐 집중적으로 요구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얻어낸 거예요. 네. 그냥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자력 주권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번에 3,500억 불을 투자하면서 우리도 반대급부를 받아야 된다. 강력히 요청하면서 분위기가 이제 변화된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1,500억 불을 투자해가지고 조선을 재건시켜 줄 테니 우리는 군함의 추진체로만 사용하게 하자. 우리는 핵무기를 안 만든다는 건 2018년, 19년 다 증명이 됐잖냐. 하노이, 싱가포르 우리가 견인했지 않느냐. 다 증명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북한의 SLB를 억제하기 위해서 핵추진자는 필요하니 핵연료만 주시오. 이렇게 했는데 거의 동의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엄청난 유교적 큰 성과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박수 쳐야 돼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이거 허락은 해주는데 우리가 주는 건 생각 안 하고 자기 것만 생각하는 거야. 자기 국민들만. 예. 아이씨 이거 외교 정상회담 했는데 경주에서 보따리를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막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필라델피아 선수, 필리핀 선수 해라. 일자리도 네. 창출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데 일자리 창출을 선물을 준 거죠.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도 없고 확인할 의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려면 얼마나 많은 그 부대 시설이 필요한지를 그렇죠. 몰라요. 예.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라고는 했는데 뭐 터쳐놓으니까 그 참모들은 검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또 정상끼리 얘기했는데 그것도 체면도 세워줘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의례적으로 항상 대통령 수반들이 얘기하면 검토하게 돼 있어요. 그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기에 이제 경제적인 게 많이 지금 결부가 돼 있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를 하면은 공장을 짓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비용도 우리보다 훨씬 뭐 많이 들어요. 지금도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하고 우리가 하는 거 비교하는 거 우리가 절반값으로 줘요. 네. 그다음 기간도 우리보다 두 배 걸리고.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없는 공장을 다시 지어서 한다면 얼마만 더 들겠어요. 이 기하급수로 늘을 수 있어요. 예. 그 교수님 그럼 만약에 국내에 하면은 그 옥포 예전에 그 대우 해양조선 지금 하나오션 만약에 거기서 건조한다면 한 기간이 어느 정도? 원래 전무한 인프라스트럭처 전혀 없을 때는 한 핵잠수함 같은 경우는 한 15년에서 20년 걸려야 돼요.
예. 그런데 우리는 예. 다행스럽게도 2003년도부터 차업추진단을 만들어 가지고 네. 그 잠시 일시 중지됐지만 계속 응용력으로 해왔어요. 네. 응용력을 하고 특히 원자로 분야 우리는 잠수함 만들 수 있으니까 원자로만 잘 만들면 돼요. 네. 원자로 분야를 연구해왔기 때문에 지금 가능성을 다 타전했고 다 모든 게 보고됐어요. 우리는 원자로도 만들 수 있고 잠수함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핵연료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 트럼프 일기 때 네. 얘기를 했어요. 어. 뭐 이 크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크게 하는지 모르겠네. 아유, 좀 괜찮습니다. 그 예. 저기 얘기 트럼프 일기 때 얘기하니까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미사일 지침 해제해달라. 그다음에 핵잠수함에 들어가는 연료 이것도 좀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 얘기를 했는데 전자는 해결했는데 핵연료는 지지부진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또 원자력 협정도 개정해야 되고 별도의 협정도 필요해요. 이 IAEA나 NPT나 이 NSG나 미국의 원자력 협정이나 다 평화적으로 사용해야 됐어. 네. 평화적. 군사용으로 못 사용해야 되겠어요. 자기들이 뭐 5개 국가가 만들었잖아요. 뭐 모든 규정을 만들어가 너네는 하지 마. 우리만 했더니 이게 이제 NPT하고 IAEA하고 그리고 NSG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막 계속 이제 받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네. 대답을 안 했어. 신기하면. 복잡하니까 그거는 해결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이건 극구 반대는 안 하는구나.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때 이건 그럼 우리가 시작하자. 네. 그래가지고 이미 기본 설계가 진행되고 함정이나 원자로나 기본 설계가 진행되고 있어요. 돈 계약을 그렇군요. 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미 예. 30% 진도가 나갔어요. 기본 설계라 하면 함정을 지으려면 기본 설계 3 내지 5년, 상세 설계면 함건조 3 내지 5년 하면 그 정도 걸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설계가 내년에 끝나요. 네. 그러면은 거의 30%에 40%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시설도 구축해놨고 뭐 모든 시험 장비 다 구축해놨기 네. 때문에 하고 있는데 그거를 다시 필리존스 해라? 이거는 우리의 그렇죠. 실정을 너무 모르는 예. 거죠. 이거는 예. 자기들 욕심, 자기 미국의 일자리 창출하고 우리가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러 가는 사람한테 네.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조선 산업 생태계까지 마비시키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은 이 한미가 그냥 되겠느냐고. 그다음에 처음 시작하는 조선 협력 사업이에요, 이게. 네. 실질적으로. 네. 근데 여기 갈등만 일으키면 오히려 안한만보다다. 음.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하게 참모들이 더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검토해서 기간, 비용, 그다음에 그 리스크 네.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네. 그런 것들 정확히 판단해 신중하게 보고해야 네. 이런 뭐 소설들이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좌우간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되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고집하면은 네. 자국민들만 생각한다면 우리도 우리 국민들만 생각하겠다. 네. 됐다. 이 정도면. 그래서 그러면 한미 동맹, 조선 동맹 쉽게 말해서 조선 협력은 뭐 이 정도만 합시다. 네. 이렇게 세게 나가야 돼요. 네. 우리가 부탁해서 투자하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죽어도 그래도 한미 동맹 수십 년을 해왔는데 그렇죠. 좋은 방향으로 합시다 네. 하면은 차선책으로 그러면 미국 배하고 우리 배 잠수하면 핵전 완전히 틀려요. 스펙부터 틀려요. 거기는 농축도도 90% 이상이라 평생 가요. 그 원자로 원료봉을 교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20% 미만이기 때문에 핵무기를 절대 만들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다 틀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도 호환되는 게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거 하고 미국 거는 다시 우리가 뭐 조선 협력 도와준다 했으니 우리가 투자해가지고 필리 존수에 잠수함, 핵잠수함 만들 수 있는 시설을 투자하겠다. 그러나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당신네들 지금 그 잠수함 수리도 제대로 못 하겠느냐. 네. 새로 만드는 배도 2, 3년 다 지연된대요. 네. 그러니까 SOS를 친 거예요. 그럼 그걸 도와주겠다. 그러면 유인한 거죠. 뭐 미국도 잘하고 우리도 잘하고 이렇게 하면 그런 방법도 있는데 왜 자꾸 고집을 하냐. 근데 자꾸 고집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히 파악을 안 해서 지금 결론이 안 난 거지. 아무튼 이런 목소리를 내줘야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가고 국익이 우선이지. 우리가 그 조선수치원에서는 아니 우리 거 만들 다 준비되어 하고 있는데 그 시설을 미국이 또 떼어나가요? 거기 기술자도 없는데 우리가 또 가야 돼요. 공장을 써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돈은 2배, 3배 들고 네. 기간은 언제 들지 모르고 그러면 누가 하겠느냐고. 네. 아니 그래 그 바로 이틀 전이었거든요. 근데 월스트리트 저널 WSJ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직접 확인을 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뭐라냐면 그 필리 조선소에서 원잠을 한국형 K1 SSN을 필리에서 제조를 하고 자기네 것도 US 네이비 그 핵잠도 거기서 건조할
그런 식으로 하고 하나오션이 거기에 투자를 할 예정이다라고 하나오션 쪽 사람들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이중 투자를 해야 돼. 이중 투자.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바보지 바보. 그럴 수가 그리고 우리는 없죠. 예. 내척밖에 안 맞는다고 선언했어요. 예, 예. 내척을 위해서 가서 시설을 우리 거 만들면 다 투자한다는 예. 건 앞뒤가 안 맞고 예. 그다음에 제가 독일에 교육받을 때 그랬어요. 하나의 모델의 잠수함 만들어서 손익분기점은 15척 정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내척 만드는데 돈도 안 드는 거 국가에 필요해서 하고 있는데 예, 예. 그거를 여기 미국에 투자하고 우리 투자하고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그렇습니다. 일단 미국이 주먹이 세니까 네. 일단 하는 척 할 수 있겠지만 네. 그렇게 하면 완전 피폐되는 거예요. 조선 시설이. 네. 그리고 미국에서 만드는 메이드 인 USA 아니? 그거 아직 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메이드 인 아로케 US로 할 거냐, US로 할 거냐, 메이드 인 아로케 뭐 리퍼블릭 코리아로 할 거냐 정해지도 네. 않았어요. 하나도 정해지지 않은 그냥 툭 던져버리면 복잡하다이죠. 미국의 법과 제도와 규정을 다 따라야 돼 우리가. 네. 그러면 너무너무 복잡하고 우리끼리 싸울 일만 많아요. 왜 니네 방식대로 하냐? 우리 방식대로 있는데. 예. 그래서 만약에 그 메이드 인 US 되면 우리가 가져올 때 또 수출 허가를 받아야 돼. 예. 근데 방산업 지정되면은 매번 미국 정부 하라는 대로 통제받고 감독받아야 돼요. 예. 거기서 왜 그렇게 해야 돼? 우리 거를. 그다음에 여기 가져왔어. 우여곡절 끝에. 네. 가져왔는데 수리 특히 원자료 연료봉 핵연료봉 고찰을 미국 가야 돼. 예. 그럼 무슨 이게 잘못된 절차예요? 그렇죠. 이건 이 납득하기 힘든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양국이 윈윈하는 방향. 영어 좋은 거 있잖아요. give and take, 윈윈. 이건 정말 좋은 용어인데 give and take은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도와주는 만큼 우리한테도 그 반대급부를 줘라. 그것이 네. 이제 원자력 잠수함에 들어가는 핵연료를 안정적이게 공급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 하면 됐지. 예. 도와달라는 것만 도와주면 됐지. 왜 우리 거를 분규시키면서 그 시설을 가져가고 인력을 가져가고 그러냐고요. 그러면 국민들이 반미 감정이 생길 수밖에 네. 없어요. 현실성도 없는 것 같아요. 현실도 없어요. 그러니까 네. 트럼프나 미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걔네 지방선거 의식한 그 대내용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통령도 우리 조선소한테 저기 현대하고 한화 있는데 여기서 잠수함 하시고 못해요. 그렇죠. 이 지금 무슨 사회인데 예. 경쟁사회에서 민주주의 시장 원리에 하서 하는데 우리 와가지고 막 여기서 만들어라. 이건 뭐 어디서 나온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업체가 그걸 회사의 이익이 손해보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주식이 있어요. 그 개인 일반 주주도 그건 반대합니다. 방산업체는 국민의 세금으로 모든 시설이 됐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생산해서 국민들한테 돌려줄 의무도 있고. 그럼요. 예. 그런데 그거를 자기들 미국이 무섭다? 미국을 위해서 뭘 해준다? 미국이 뭐 해준다 약속해야지 자기 공장의 실익을 이 사업의 영업의 실적을 위해서 그러면 국민적으로 지탄받죠. 그래서 이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고 맞습니다. 한미 간에 잘 조율이 되지 않으면은 네. 오히려 그동안 잘 유지했던 한미 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걸 공무원들은 잘 얘기를 못 해요. 관료 사위들은. 네. 그래서 저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확실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제 말을 듣고 그걸 주장을 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누가 아까 뭐 비싼 뭐 무기를 왜 만드냐 그런 얘기 했다는데 우리는 지금 모든 면에서 세계 모든 면에서 10위권에 들어요. 예. 아니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 막 그 벽을 막 2중 3중을 치는 거 봤어요? 이건희 회장이나 그렇게 막 3중을 치지. 맞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 벽이 필요 없어요. 그렇습니다. 울타리가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옛날에 그 가난한 사람의 코스프레 더 이상 하면 안 돼. 우리도 이제는 10위권이기 때문에 이 정도 코스면 몫을 낼 수 있어야 돼. 맞습니다. 예. 모든 한류, 뭐 네. 방산에서 지금 뭐 세계 시장을 거의 석권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자꾸 미국에 등 옆해가지고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냐 이거죠. 예, 예. 정확하게 받을 건 받고 줄 때가 됐다 이거예요. 기브앤테이크. 예. 우리가 네. 돈이 지킬 게 있으니까 울타리를 쌓는 거. 그 울타리 대표적인 게 핵추진 잠수함이란 말이죠. 네. 나머지는 재래식은 뭐 기동성도 떨어지고 북한 잠수함 추적도 못해. 가서 매 치워놓고라도 올라가서 긁히고 하기 때문에. 예, 예, 예. 그래서 지킬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예. 그래서 우리의 위상, 우리의 세계적인 그 수준 이런 걸 잘 생각해요. 저는 현역 때 한 6년 반 정도를 해외에 이제 미국이나 독일 뭐 이 네덜란드에서 군사 유학을 갔는데 네. 정말 대단해요. 우리는 석유 한 방울 안 남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부흥했을까? 이건 정말 대단한 거라고. 우리는 몫을 내야 돼요. 그동안 미국을 많이 도와주고 한미 동맹에 의존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충분히 북한을 억제할 수 있어요. 핵만 빼놓고. 우리는 핵 개발 능력도 있는데 미국에서 내가 해줄 테니 핵은 하지 마. 이 상황 아니에요? 그럼 핵은 거기 의존하고 나머지는 북한이 아무리 우리를 건드려 할 수 없어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우크라이나 돈 없으니까 질질 끌려다니잖아요. 맞습니다. 다 무기 빌려서 하고 뭐 예. 우리 러시아에 한 발 쏠 테니까 에이테크 좀 빌려주세요. 이런 거 이게 전쟁이 돈 없이 지는 거예요. 네. 이 정도로 컸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무기를 만든다는 거지. 우리가 폼 잡기 위해서 그런다?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네. 우리가 무슨 강대국 흉내낸다 그러는데 이미 강대국이 돼 있어요. 그렇죠. 아니 세계 유엔 회원국 193국의 중에 우리가 10위권에 모든 게 드는데 군사력도 5, 6, 7위 들고. 네. 근데 왜 우리를 진짜 어린아이 취급하는 거냐? 우리 화가 나요.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네. 탈피해야 돼요. 그래야 선진국으로 가는 거라고 예, 생각해요. 예, 예. 그만큼 감내하는 예.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예, 예.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예, 이제 예. 등치가 커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 미국이 엎어 있어요 지금. 예. 어떤 사람들은 뭐 한미동맹이 없으면 큰일 난다 죽는다 하는데 지금 뭐 전자권 전화한다면 그거만 안 된다 이런데 아니 전자권 전화 지휘권만 바뀌는 거지 미군 간다는 것도 아니에요. 미군도 솔직히 우리 핵을 빼놓고는 우리가 다 커버할 수 있는데 예. 지금 동북아 전략에서 있는 거예요. 미국도 우리나라는 자기 동북아 전략에서 린치핀이라고 하잖아요. 예, 일본은 코너스톤, 린치핀은 배너할 때 그 바퀴에 끼는 핀이란 말이에요. 예. 그거 한쪽 무너지면은 맞자 무너져 다 버리잖아요. 무너지죠. 예. 예. 코너스톤 주춧돌이에요. 네 중에 하나만 빠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만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계속 여기 우리 남아서 주한 미군도 있으면서 같이 동맹을 하자.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 제일 잘하는 영어 같이 갑시다. 예. 그럼 우리는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 하니까 우리도 코리아 퍼스트 할 때가 됐다 이거예요. 왜 우리가 계속 퍼주냐. 코리아 퍼스트. 예, 예, 예. 그리고 상호 이익 예, 맞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 하자 이거죠 이제. 예, 예. 그런 어떤 생각을 가져야 우리가 자주국방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런 맞습니다. 자주국방을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예. 생각이 똑바로 해야 돼요. 싸울 무기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런 무기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뛰어난 게 핵추진 잠수함이다. 네. 이건 네. 보이지 않는 것에서 맨 전방에서 싸울 수 있고 최후까지 살아남아서 적의 심장부를 누를 수 있는 게 핵추진 잠수함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짜는데 무슨 자꾸 강대국 코스프레 하느니 뭐 네. 그 미국은 그 원자력 잠수함, 핵추진 잠수함 다 없애고, 없애는 추세고, 그냥 무인 잠수함을 한다는데, 무인 잠수함은요, 음파로 통제해요, 음파로. 우리는 말이 이제 전파이기 때문에 말로도 듣고 전파로 하잖아요. 아주 여기서는 통제가 잘 돼요. 물속에 들어가면 통제가 잘 안 돼요. 잃어버려요. 수백억짜리 잠수함을. 그럴 때 전투에 함부로 참가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은 진짜 천연의 스텔스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우주도 정보가는 단계인데 예. 물속은 지금 정보 못 하는데. 못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사람이 반드시 판단을 해야 돼요. 물속은. 절대적인 그리고 무기였죠. 공격할 때는 반드시 잠수함 함장 올라가서 예. 전망경으로 저가를 식별하고 예. 그렇게 하고 민간인인지 군인인지 그다음 와군 상선인지 뭐 군함인지 상선인지 다 식별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 인력이 필요해요. 네. 전문 인력이.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뭐 무인 잠수정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그게 대체 개념은 아니다. 네. 저스트 보안적인 네. 개념이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 싶어요. 예. 문 교수님 진짜 시원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독자적 목소리를 내야 된다. 아메리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지만 우리는 코리아 포스트 이런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거 예. 저는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건 대통령으로서의 제1 자질이라고 봐요. 참 잘한다고 봐요. 그 사람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예. 우리한테 선물을 줬어요. 그동안은 코리아 퍼스트를 얘기 못했거든. 예. 이것도 내가 맨날 도와주는데 나한테 맘먹으려게 이러는데 자기가 그렇게 외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예, 그걸 맞습니다. 활용을 해야 돼 이제. 핵 재처리까지 코리아 포스트. 그것까지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예, 예. 농촌 및 제철시 예. 이제 하자. 예, 어?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단 말이에요. 네, 왜 네. 우리가 3,500억 달러로 주면서 예. 관세 물론 조정이 좀 됐지만은 왜 그런 얘기를 못 하냐 이거예요. 우리 이제 정부 강요들 잘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보처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당과 관계없이 예. 저는 군인으로 시각으로 보면은 이제 군도 목소리 낼 때가 됐거든. 왜? 세계에서 지금 K9 저주부, K2 전차, 뭐 FA-50 공격기, KF-21 잠수함
정말 명품으로 다 탄생했잖아요. 호이양, 호이양. KDX 엄청나죠 지금. 이지스고 추가면 우리가 성능이 더 좋은 면도 있어요. 맞습니다. 장영실함 이런 것들은 뭐 깜짝할 때 놀랄 정도로. 예. 그런데 왜 찌그러들어 있냐고 얘기를 못 하냐고 왜.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들어야 돼요 이제. 이제는 우리를 그동안 도와줬지만 우리도 이제 이 정도 컸으니 미국과 협력하면서 우리도 다 약속을 도와줄 위치로 가야 돼. 그래야 맞습니다. 목소리 커지는데 이번에 저지간 뭐 지금 지지부진하고 질질 끌어도 팩트시스트 그거 없어도 돼요. 저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팩트시트 없어도 무슨 그것이 옛날에 그런 얘기도 안 했어요. 지금 막 어디 영어 이상한 영어 하나 나와가지고 막 팩트시트 하는데 응? 나는 그것도 뭔지도 모르겠어. 처음에는. 아니 그 비밀로 할 건 비밀로 하고 그다음에 공개할 건 공개해야지. 그건 대통령들 결정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서 국자설에 반대해 미국에서 행렬로 준다고 했다가 공급한다 안 해줘. 그럼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 잘못이 우리 잘못입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다 해준다 그랬죠. 세계 그냥 동시 중계됐잖아. 그렇게 하면 본인이 생각할 때 준다고 생각했으면은 이 나라는 주어도 되겠다는 걸 충분히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저촉되지 않는 나같이 일부 수정만 하면은 그 수정을 하는 걸 지금 막 당기자 이거예요. 그래서 군함에 사용을 못하게 돼 있는데 그걸 우리는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문구를 만들자. 별도 협정 만들자 이거예요. 그거를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잘하는 거 행정명령이죠. 행정명령. 맘만 들으면 행정명령 하잖아요. 행정명령을 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하자. 이 아시아 투데이 방송 많이 보죠. 그래서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우리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 얘기 좀 더 들어가기 전에 좀 한 가지 더 짚고 가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리아 포스트들이 독자적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다음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린치핀, 코너스톤. 그러니까 한국 USFK, US Forces in Korea. 주한 미군은 우리 존재하는 게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 린치핀이고 USFJ, US Forces Japan. 주 1미군은 코너스톤이기 때문에 각자 역할이 있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독자적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문 교수님이 군 출신이기 때문에 하는데, 근데 기업인 출신인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또 뭐냐면 우리 K방사는 전부 상장사들이에요. 상장사들이기 때문에 하나오션이 거제도 옥포조선소뿐만 아니라 필리에 이중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 주주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는 군 측면뿐만 아니라 민간 측면에서도 그거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이랭킹 오피서 그러니까 고위급들은 말을 조심해야 돼요. 네. 자기 워딩 하나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거든.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요즘 경제 전쟁은 전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원래 경제전이 더 큰 거예요. 그건 더 피말리는 거예요. 맨날 주식 맞춰서 영혼을 팔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경제전쟁, 무력전쟁이 1번이에요. 그거 말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무력전쟁으로 가는 거라고. 무력전쟁은 잘 안 하잖아요. 지지부진하고 원래 소비가 되니까. 맞습니다. 경제전쟁은 늘상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높은 사람들 말을 조심해야 돼요. 왜 한국 주가까지 흔드냐. 이건 뭐 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안 하더라고요.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얘기할 수 있거든요. 말 조심하라. 내가 아니 주식에 올인하는 사람들 전문의들 많아요. 이런 사람들 잘못 투자 말 한마디 정했잖아요. 쫄딱 마음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자기 국민들은 잘하지 왜 우리 한국에 영향 있는지 함부로 얘기하냐 이거예요. 아니 이틀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한국 하나오션이 필리에 짓는다는 거예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그러면 이중 복합 투자인데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정신 나간 얘기들 하는 거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렇게 나오면은 그거에 대한 항의 해야 됩니다. 그거. 네, 자기 입장만 생각하지.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이 얘기 들은 적 오해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 한마디 좀 우리 주가 올라간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은 진짜 심층에서 봐야 돼요. 제가 오늘 일부러 강하게 얘기하는 거는 계속 인터뷰하고 아주 점잖게 톤을 하니까 정말 계속 소설을 써내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우리 목소리 내고 우리 분명히 우리 길을 가야 된다. 미국은 우리의 이제 도움을 그동안 받았지만은 지금은 우리 많이 컸으니 우리도 미국한테 협력하면서 우리 다른 나라를 어느 날 도와줄 정도 이 정도 얘기가 나와야 맞습니다. 우리 말이 먹혀요. 국제사회에서. 문 교수님 바로 이런 말씀을 우리 52만 아트 TV 시청자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런 말씀들이에요. 지금 그 말씀 너무 잘하셨고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다른 분야로 넘어가서
우리가 만약 이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면 SSN이라고 하셨잖아요. SSBN이 아니고 전략이 아니라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즈나 아니면 건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나요? 2004년도에 이제 핵추진 잠수함 사업단을 만들어 그때 할 때는 4,000톤급으로 했어요. 그래서 4,000톤급. 프랑스의 루비급하고 바라쿠다 중간 벤치마킹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추진했다가 지금 20년이 지났잖아요. 전략 환경이 바뀌니 프랑스의 루비크 같은 거의 퇴역 단계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들어서 북한이 그 이제 6,000톤, 7,000톤짜리 지금 핵추진함 만들고 있다가 신문에 보도가 됐잖아요. 그 밑에를 선조를 다 보여줬잖아요. 3월 8일 날. 봤습니다. 그러면 저걸 우리가 이제 추적 감시하고 하려면은 우리도 한 6,000톤은 넘어야 되겠다. 최소 6,000톤 이상. 그렇게 하고 우리가 도산 안창호함, 뭐 장영실함 이런 배에 있는 모든 하이텍 기술들을 집약해가지고 거기 집어넣으면은 그야말로 북한보다 훨씬 성능이 뛰어난 잠수함 만들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 한국 해그 좁은데 무언 그렇게 핵잠수함이 필요하냐 장거리가 왜 뛰냐 그런데 잠수함은요 가장 중요한 거는 물속에 오래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다가 들키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는 거래요. 뭐 물속에서 경주합니까? 뭐 멀리 갈 필요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경찰 국가라고 항상 자기들 주장하잖아요. 그럼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뭐 6, 7천 톤, 그다음 19,000톤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반도 주변 해역, 북한 잠수함, SLB 먹재, 대주변국, 뭐 독도, 이어도, 뭐 서해 이 정도 하면은 오래 숨어 있을 능력은 디젤 잠수함에 비하면 정말 월등하죠. 디젤 잠수함 하루에 2-3번 올라 충전해야 돼요. 충전하면서 뭐 노출이 돼야 돼. 엔진 돌리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들켜요. 추적 감시하다 들켜요. 도망가면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는 도산 안창호 아무리 잘 돼도 전속으로 가면은 1시간이면 배터리 아웃이 배터리 아웃. 그럼 깡통이 깡통. 1조짜리가 깡통이 된다고 1조짜리가. 그래서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게 핵추진 잠수함. 핵추진 잠수함은 추적 감시하다가 도망가면 그냥 원하는 대로 장애물은 없으면 뭐 남한까지 남미까지 도망올 수 있어요. 그게 핵추진 잠수함이에요. 무장은 그래서 뉴클리어가 없으면 재래식이라도 이제 6,000톤이 넘으면은 이 우리 현무 미사일 탄두 있잖아요. 지금 안창호함대 들어가는 것보다 탄두를 크게 할 수 있어요. 크게 할 수 있으면 핵무기를 안 들어가도 일단 타격이 줄 수 있잖아요. 현무 미사일도 탑재가 가능해요? 이제 뭐 미사일은요 다 연동 그 기술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크기를 키워가지고 이제 실어야죠. 그거는 우리의 이제 향후 문제고 그렇게 되면은 뭐 무장도 저 도산은 3,000톤짜리보다는 훨씬 많이 싣고 크게 싣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수중에서 들키지 않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는 뭐 비교 불가죠. 역시 SSN이라 전략 그 핵탄은 없다 하더라도 그 위력은 진짜 거의 버금갈 수 있다. 다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수함 추진 방법 2가지가 있어요. 2가지.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 그것이 지금 우리하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핵 추진 잠수함 만들려고 그 핵 추진 잠수함 2가지가 있는데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은 엔진을 물 위에서는 엔진이 돌아가잖아요. 공기가 있으니까 엔진을 돌려서 발전기 돌리고 발전기로 전기가 나면 전기를 축전지에 충전해요. 근데 잠수함은 물 위에 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항상 물속에 있어야 돼. 그거 많이 있어야 돼. 오랫동안. 근데 물속에 들어가면 공기가 없기 때문에 배터리로 움직이잖아요. 배터리는 속력을 내면 될수록 빨리 방전돼요. 그러면 수상에 올라서 또 막 이러다가 걸린다고. 근데 원자로를 가동하는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로에 이제 그 우라늄 핵분해를 시켜요. 핵분해시키면 아주 고열이 나오면 그걸 물을 끓여요. 그럼 물을 끓이면 증기가 나오잖아. 증기로 고압 증기로 터빈을 돌려요. 터빈을 돌리면 거기서 터빈이 또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그때부터는 전기 생산하는 건 똑같아. 근데 이거는 핵추진 잠수함은 공기가 없어도 하니까 물속에서 무제한 작전이 가능한 거예요. 그때 승조원의 체력과 식량만 있으면은 그냥 막 전 지구를 몇 바퀴 돌 정도로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승조원이 힘들어서 못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핵추진 잠수함 중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또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을 SSBN, SS라는 건 Ship Submersible 그래요. 뱃속에 들어갈 수 있는 배, 그걸 SS 그래요.
거기다가 BN이 붙은 버리스틱 미슬러면 탄두탄이야. 네. 탄두탄. 그래서 N은 뉴클리어. 뉴클리어. SSBN은. 그래서 예, 예.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을 예. SSBN. 그다음에 핵무기를 싣고 다니지 않으면서 핵무기를 싣고 다니면서 추적 감시에서 못 쏘게 하고 그다음에 한국만 맨 앞에서 한국만을 보호하고 네. 또 적 수상함을 공격하고 네. 이런 거를 공격 핵추진 잠수함 그건 SSN 그래요. Ship Submersible Nuclear. 네, 핵으로 움직이는 잠수함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거는 SSN 예. 핵무기를 싣고 다니지 않은 그 SSBN. 잠수함이다. 예. 북한은 지금 SSBN을 먼저 가지려고 해요. 네. 그런데 만들려고 뭐 2010년부터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돼. 국제 제재에다가 돈도 없고 기술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네. 그런데 2021년에 2021 1월 달에 김정은이 갑자기 제8차 당대회에서 우리는 지금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고 있다. 설계 검토가 끝나서 최종 심사 단계에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선언을 했어요. 선언. 저도 봤는데 못 믿겠더라고요. 네, 그런데 당시는. 그때 예. 그해 9월인가 10월 달인가 예, 예. 또 거기에 설계 검토 참는 사람 다 징계매겠다 그랬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기술력이나 뭐 돈이 없다든지 그 3, 4만 개 부습을 다 사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만들 수는 예. 없잖아요. 사와야 예, 되는데 예. 그런 것도 기 막혀 있다고. 음. 그러다가 조용히 있다가 올해 3월 8일 날 오늘 3월에 보여줬잖아요. 공개했잖아요. 네. 예. 그래서 북한은 SSBN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으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서 SLBM 개발을 해놔. 북극성 1형, 3형, 4형, 5형 미니 SLBM 다 만들어 놔서 네. 시험 발사까지 했어. 근데 네, 네. 실을 잠수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핵추진 잠수함이 실의 제격인데 네. 힘도 좋고 크기도 키우고 그런데 네, 네. 디젤 잠수함 그 SLBM 만들어 놨는데 아직 뭐 어디에 배치를 못 하잖아. 그렇죠. 잠수함. 그러니까 SLBM도 시험하고. 야 빨리 만들어 빨리. 응? 그럼 못 만드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니까 그러면 기존에 했던 그 디젤 잠수함을 길이만 느려 길이만 그래 한 10m 정도 내려가지고 거기다가 SLBM 10발을 실는 걸로 이렇게 뉴클리어. 예. 아니 뉴클리어도 아닌데 디젤 잠수함에 디젤 잠수함에- 그게 김군옥함이에요. 핵폭탄을 넣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렇죠. 예, 핵폭탄을 넣겠다는 지 그러니까 급하지. 빨리 물속에 숨겨야 잠수함에 숨겨야 미국도 위협하고 우리도 위협한다. 그래야 네. 자기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거거든. 그냥 안 되잖아. 그러니까 2023년 9월 네. 6일 날 진수식을 해가 대대적으로 네. 네. 김군옥함 그러니까 영웅 그렇죠. 예. 김군옥 영웅함 했는데 원래 그 진수함은 모든 거를 배를 만들어서 잠수함 한 채 집어넣어 가지고 배 처음으로 띄우는 걸 진수라고 해. 그래 예. 이름 짓는 걸 예. 김군옥함이라고 이름 지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수식 하면 1년 정도면 실전 배치가 들어가야 돼. 네, 네. 근데 지금 아직 소식이 없잖아. 뭐 간간히 들리는 건 시운전하다가 배가 너무 기울었다 뭐 이런 예. 얘기 들리는데 예, 예. 그거 만들면 시운전 기간 중에는 모든 걸 테스트해요. 물이 들어오나 안 네. 들어오나 물속에서는 균형을 잡는지 어떤지 속력은 제대로 나오는지 마지막에는 뭐 거기 가지고 있는 무장을 다 쏴봐야 돼. 예. 어리 기뢰 부설해봐야 되고 미사일도 쏴봐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거 아직까지 진도가 안 나가는 거 보면 뭐 문제가 있어요. 그런 와중에 올해 3월 8일 날 예.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현장을 했으니까 아무튼 북한은 지금 지상 그다음에 공중 이런 데는 나름대로 완성했다고 생각해요. 특히 예. 이제 화성 20편까지 해가지고 예, 화성.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예, 있다. ICBM 이 을. 모든 무기를 이제 물속에 감춰라. 예. 잠수함에 집어넣어라. 예. 핵추진 잠수함 만들어. 그다음에 뭐 경제력이 이제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막 보여주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해군력 키운다. 미국이 한국만 와도 문제없다 하면서 막 그 만드는 미사일을 큰 배 만들어가 거의 실으려고 최연함 그래서 5,000톤급 만든 게 독한판 뭐 23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 것들 다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문 교수님 말씀하시면 3월 8일에 그 대형 핵 추진 잠수함 공개했잖아요. 그때 진짜 놀랬거든요. 어마무시한 그 크기더라고요, 보니까. 김정일 바로 옆에서 찍은 사진을 봤더니. 핵추진 잠수함이 핵추진 잠수함 말씀하시는 예, 거 예, 3월 예. 8일 날. 예, 3월 8일.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보면 수중 핵무장 플랫폼을 지금 거의 완성해가 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러시아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 그동안 밀린 숙제가 이제 일시에 예, 해결된다는 해결되는 것 같아요. 거죠. 이제 뭐 예. 그런 것 때문에 10,000명 이상 파병하고 거기에 이제 식량, 에너지, 예. 그다음에 군사 기술을 협조하겠다. 예, 이게 예.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막 하고 있는데 우리는
디젤 잠수함도 우리가 30년 늦게 만들었는데 그렇죠. 북한보다. 예, 예. 핵 잠수함까지 늦게 만들면 얼마나 벌라고 했어. 우리가 바보냐? 예, 왜 예. 우리가 경제력이 40~50배 앞서고 명목 GDP는 100배 우리가 앞섰는데 왜 거기는 핵 잠수함 만들고 뭐 돈도 없는데 뭐 북한판 이지스 만든다고 떠드는데 우리가 핵추진함 만든다니까 강대국 흉내낸다고 하는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근데 교수님 한 가지 좀 질문이 북한이 이제 SSBN을 가졌다고 가정을 해요. 거의 가지는 것 같고 그 핵추진 잠수함을 핵무기를 탑재한 SSBN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핵무기 탑재를 안 한 SSN 그러니까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맞대응이 가능한 겁니까? 맞대응이라기보다는 SSBN은 핵물이 싣고 나가면은 네. 못 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게 못 쏘게. 아, 그건 가능한 네. 거예요? 그럼 그래서 이제 추적 감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디젤 잠수함은 따라갈 수 없어요. 따라갈 수 없죠. 냉전 시에 예.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매 그 추적 감시하다가 추적 작전에 부딪히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은 상대 잠수함을 추적 감시하려면은 항상 최소한 1.5원에서 2배 속력을 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핵 잠수함만 가능해요. 디젤 잠수함 충전해야 되기 때문에 네, 금방 네. 방정되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가다가 추적하다 걸리면 도망가야 돼. 다시 또 쫓아가서 잡아야 돼. 술래잡기 이렇게 해야 돼. 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거는 핵 추진잠수함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네. 핵에는 핵이라고 했는데 네. 핵무기는 미국에서 막아준다 했잖아요. 그렇죠. 핵 확장 억제, 지상이나 핵 공중 확장 억제 발사. 해준다 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속에 있는 건 못 쏘게 하면 되는 거지. 예, 물속은 그 말씀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SSN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거기에 논쟁을 그냥 종집을 찍는 거네요. 물속에는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북한의 정찰기로 예, 볼 수도 없고 예. 인공위성 볼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예. 따라다니면서 추적 감시하는 거예요. 그거를 안 예. 하면은 돈 많이 줬는데 예. 지금 북한에서 SSBN 출항했다는데 어디 쓸지 모르죠. 걱정이 되는 예. 거죠. 남해에서 쏘면은 이거 뭐 중국에서 쐈는지 러시아 쐈는지 몰라요. 바로 그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북한의 SSBN이 만약 원산이나 그쪽에서 출항을 해가지고 그게 며칠 전에 고위 해군 누구라고는 나중에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SSBN 탑재 북한의 핵탄 탑재 원자력 잠수함이 그 북해 러시아 그쪽으로 올라가면 찾을 길이 없대요. 대응 방법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게. 무력화라는 걸 그런 걸 얘기했네. 우리가 따라가야 가지고 되는 있으나 거죠. 못 쓰게 하는 거. 예, 예. 그거 무력화죠.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SSN. 그거는 SSN밖에 없다. N분이 없다. 네. 이제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논쟁은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뭐 찬반 엊그제 어디 방송국에서 찬반 토론하자고 나한테 요청했는데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 의미가 하나도 30% 투자해가지고 수천억을 예. 투자 우리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와서 찬반 투자하는 거 뒷북치는 거다. 예, 예. 지금 부산행 고속버스가 대전까지 갔는데 돌이켜서 나 태워달라는 이런 거 맞아요.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뒷 예. 발목 잡는 거예요. 발목 잡는 거. 핵잠수함 반대론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SSN 원자력 추진 잠수함 물론 비핵이죠, 비핵.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갖는 게 우리가 강대국 뭐 흉내내냐 코스프레냐 이건데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SSN을 갖는 이유는 절박한 거 아닙니까? 사실 아니, 대북용이잖아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질 때 예, 예. 가서 북한에 그때는 뭐 핵무기 개발할 때 가서 지적한 적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핵무기 같이 발라? 핵추진잠수함 갖는다고 성명하면 낸 적 있어요? 왜 우리만 잡고 그래? 우리 거 우리가 지키겠다는데. 글쎄요. 그게 참 반대를 위한 반대 같아요. 우리가 우리 예. 걸 지키겠다는데. 예, 맞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잘 써서 예. 돈을 더 잘 벌게 지켜주겠다는데 예, 그러기 예. 위해서는 북한의 핵무기를 못 쓰게 하겠다는데 네. 그거는 디젤 잠수함 안 돼서 핵 잠수함 만들겠다는데 예, 예. 그것이 무슨 논리적으로 모순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로서 우리가 핵 추진,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논쟁은 그 종지부를 이 시간으로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이제 그 말씀으로서 그래도 또 일어납니다. 또 일어나겠죠. 뭐 계속 일어날 것 같은데. 근데 예. 그거는 국가 정책이 일단 결정돼서 가면은 네.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가면은 그냥 밀어주는 것이 상책이에요. 네. 그냥 혼자만 피곤해 혼자만 네. 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국민의 세금을 수천억을 들였는데 그걸 취소해? 그러면 진짜 공격받는 거죠. 그거는 진짜 국민의 문제였죠. 세금을 어떻게 쓸 예. 것이냐. 예. 이거 선진국일수록 이 세금을 잘 쓰게 만들게 예. 그거를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지 예, 예, 예. 세금이 낭비되는 역할을 하면 안 되죠. 예, 우리가 예.
제주 전략기지 만들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맞습니다. 수백억이 예. 손해갔어. 수백억이 반대하는 사람 때문에. 그러나 지금 그것을 제일 두려워하거든. 거기서 쏘면은 중국이나 일본이 함부로 못 건든단 말이죠. 예, 거기 딱 예. 버티고 있으니까 길목을 버티고 있으니까 네, 네. 이런 효과니까 그는 군대로 나름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일본 목표니까 네. 그냥 가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인이기 때문에 네. 제가 공격 받아도 되고 뭐 공격해도 되고 그냥 후배들을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건데 네, 맞습니다. 군인들은 네. 얘기 등답할 필요 없어요. 일국의 가치도 없는 거 네. 나가는 거야. 왜 미국이 그렇게 돈이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왜 핵잠수를 계속 만들어내냐고. 자기 것도 만들어내고 호주를 또 무장시키겠죠. 호주를. 예, 맞습니다. 그래 중국 예. 막는다고. 예, 예. 그런데 뭔 핵잠수함을 감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그러니까 아니에요. 저번에 문 교수님이 며칠 전에 이제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주의 깊게 본 중에 그 중에 지금 기억나는 게 오크스 있잖아요. 미국, 영국, 호주. 거기에 오크스 K 한국도 붙어서 거기 원자력 추진 잠수함 계획을 그 프로젝트에 붙이는 게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한미 조선 동맹을 하면은 예, 이제 자연스럽게 예. 미국이나 영국에서 요청이 올 거예요. 오커스 네. 동맹하면서 그거는 뭐냐면은 필라 1, 필라 2가 있어. 기둥 하나, 기둥 둘이 있는데 네. 필라 1, 기둥 하나는 미국에서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일단 세 척을 팔겠다. 네. 중군지 세건지는 그건 뭐 정확히 명확히 얘기 안 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호주를 무장시키겠다. 예. 더 필요하면 두 척을 더 주겠다. 예. 그 다음에 그걸 운용하면서 할 수 있는 건 또 우리가 교육을 다 시켜주겠다. 네. 그게 지금 선언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2030년대 초반부터는 호주가 원하는 스펙을 만들어 가지고 그 설계를 영국에서 해가지고 오커스 클래스라는 잠수함을 만들어 설계를 해가지고 네. 호주에서 건조하겠다. 이렇게 그것이 필라1 기둥1이에요. 그 다음에 필라2는 여기에 관심 있는 나라들은 같이 그 보조 발전 그러니까 이제 보조 발전이라는 보조 그 장비 이런 거 개발할 때 양자 기술이라든지 AI 기술 뭐 이런 거 첨단 기술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공유하자. 네. 거기도 집어넣고 관련 나라들은 그 같이 공유하면 될 거 아니냐. 이게 필라2 기둥 2래요. 네. 근데 우리한테도 필라2에는 뭐 오파한 적 있어요. 할 거만 같이 하자. 양자 기술이나 뭐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은. 예. 근데 우리가 지금 그것도 하려고 했는데 예. 뭐 미국이 지금 변하고 있어요. 왜냐? 아니 2021년도에 네. 그 남중국해에서 미국에서 가장 비싼 그 시울프급 잠수함이 있어. 코네티컷함이 해저산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앞에가 깨져가지고 보도에 나왔는데 예, 예, 그걸 본토로 수리하러 갔다고. 수리 대기간이 21개월. 아직도 수리 못했어요. 예, 예. 4년이 지났는데 예, 예, 물어보니까 2026년 말이나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예. 수리도 제대로 못해. 수리도. 아, 미국이 그러니까 진짜 의회에서 예. 아니 수리도 못하는 이 나라가 버지니아급 세 척을 호주에 준다고? 택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고 있어요 예, 지금.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거 진도 안 나가면 일단 공언을 해놨기 때문에 예.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럴지 몰라. 아니 그거 바이든 정부에서 했어 하면 또 골치 아파. 또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예. 의회에서 또 체면이 있으니까 아 그래도 전 정부에서도 그건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예. 지원해 준다면 아니 한국 거기 좀 참여할 수 없어? 네. 이게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크스 K가 그런 네. 맥락에서 네.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서둘를 거 없어요. 네. 일단 우리 거 한국에서 준비됐으니 안전하게 만들어서 최위협을 대처하고 네. 그 다음에는 미국에 필요하면 도와주고 우리도 못하면서 미국을 도와준다? 이게 넌센스죠. 네. 네. 그런 방향으로 정리해서 하루빨리 이 그 잡음들을 제거하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네.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한국을 위해서 윈윈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K 해양 방산 쪽을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울프급이 그렇게 헤드가 망가졌다 하더라도 그걸 옥포 조선소로 갖고 오면 우리가 충분히 그 리페어 가능하지 않습니까? MRO 같은 것도 지금 하고 있지만. 미국에 전화 좀 하세요. 그렇게 하라고. 알겠습니다. 네. 문 교수님 하셔야죠. 자, 이제- 민간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해야지. 아, 저 주주입니다. 네. 주주니까 네. 문 교수님도 사시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 제가 이제 K 방산이거든요. 이게 K 방산을 주제로 지금 하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좀 K 방산 그 상장사 주식에 대한 설명도 좀 하면서 왜냐하면 제가 이제 현대자동차 시절에 근무할 때 이제 국제금융 IR을 또 했었어요. 그래서
주식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로 이제 계속 관심을 IR을 갖고 하셨기 때문에 많이 아시는 것 같고. 예, 그래서 그쪽 그러니까 군사적인 이제 어프로치 접근도 이제 분석을 하지만 이게 이제 기업 분석식으로 해가지고 재무 쪽으로 해서도 또 분석을 하면 이상하게 좋은 해답이 나오더라고요. 왜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이 방송 매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아직까지 이제 일주일에 딱 한 번씩 하는데 우리가 이제 스튜디오가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그때는 아마 아까 조피디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좀 우리는 문 교수님만 뭐 시간이 허락되시면 저희는 뭐 항상 오픈이 돼 있죠. 그래서 저는 백수라 바쁩니다. 굉장히 바쁘시고 과로사입니다. 과로. 좀 전에도 지금 광화문 뭐 그 메이저 신문사하고 또 이거 인터뷰하시고 오셔가지고 너무 지금 시간이 이제 약속된 시간이 거진 다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문 교수님 말씀을 좀 요약을 하자면 한국의 이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단순히 군사력 상징이 아니라 그 일자리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자존심 그런 게 아니라 국가 기술 자립, 그 다음에 전략 주권의 완성이다. 이런 지금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직 해군, 그 핵추진 단장으로서 70년 전 바다의 독립을 꿈꿨고 독일의 키일까지 가셔가지고 1990년도에 진짜 최초로 우리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그 가장 최신의 디젤 잠수함을 또 들여오신 우리 문근식 교수님께서 그 바다의 독립을 꿈꾼 그 해군의 정통 해군 그 고위 간부로서 이제 그 창설 세대 아닙니까? 창설 세대의 이제 염원이 이제는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좀 멘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초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 핫 이슈가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은 논쟁거리가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아시아 투데이의 그런 역할에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미국하고의 그동안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해왔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컸는데 이렇게 얘기를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워딩을. 그렇지 않으면은 옛날 같이 눈치를 보고 이런 때는 이미 지났다. 네. 그리고 우리가 그만큼 능력이 있고 국력이 커졌다. 예. 지킬 게 많으니까 우리가 군사력이 강해지는 거고 네. 그 군사력 면에서도 거의 모든 나라가 인정하고 있잖아요. 육군 무기, 해군 무기, 공군 무기 다 그렇습니다. 인정하고 있는데 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도 이제 지렛대가 있단 말이에요. 확실한 협상을 지렛대. 한미 관계도 주고받는 관계로 우리가 이제 격상을 시켜야 돼요. 우리가 네. 맨 눈치만 보고 하면 뭐 해달라 하면 막 계속 우리끼리 언더 테이블 해가지고 연구하고 이런 시대는 지나서 공론화하고 이번엔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끌 것 같으면 공론화 안 했으면 이런 얘기 안 나오죠. 네. 여론이랑 사람들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강력하게 얘기해주면은 이게 주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방위산업도 자주국방과 국민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해야만 국민들이 박수를 친다고요. 네. 자주국방 중에서도 쓸만한 무기체계를 만들어야 돼요. 쓸만한 무기체계. 적이 두려.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가질 때 남들이 시비 걸으면 좋은 무기란 말이에요. 네. 추진잠수함 좋은 무기 때문에 시비 거는 거예요. 그렇죠. 왜 뭐 선진국 뭐 5대 강국 핵무기 가지고 있어 나면 못 갖게 하잖아요. 예. 이런 것 같이 그만큼 우리가 컸고 이런 얘기도 충분히 이 화두로 던질 수 있는 우리 위치가 됐다. 예. 그래서 일단 결정해서 우리 가고 있으니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은 지금 미국이 그런 얘기만 했으면 잘 가고 있다. 단지 부족한 게 핵 연료였는데 그것도 해준다 했으니 이제는 박수치고 국가 기술력을 총 결집하려면은 국책사업단을 구성해야 돼요. 네. 영국이나 미국이나 러시아나 프랑스나 다 국책사업을 해가지고 다 관여가 돼 있어요. 네. 산자부, 뭐 과기부, 그다음에 외교부, 네. 국방부 이런 데를 다 오버올 컨트롤하려면은 사업단이 커야 돼요. 네. 우리 옛날에 해군에서 저 사업단 할 때는 해군에서 시켰다고. 해군에 시켜가 쫄딱 막는 인도에 인도에 시키니까 해군에 시키니까 해군에서 그 거대한 부서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말 안 듣고 싸움하고 이러다가 하세월 보내가지고 32년 넘게 걸렸다고. 네. 잠수함을 개발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타산지적으로 삼아서 그렇게 하고 분명하게 우리는 이걸 달성해야 된다. 이거를 또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단을 구성해가지고 미국하고 필요한 것이 뭔가 미국은 이제 선진국이니까 네. 운영 노하우는 우리보다 훨씬 많다 이거죠. 네. 우리 건조하고 그래서 네. 뭐 호주에다 해주고 있거든. 지금 실습시키고 네. 원자로 같은 거 운용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가, 어떤 안전 문제가 이런 것들은 네. 습득해줘야 돼. 네. 우방국이 그런 거 해주면 되고 핵연료 공급해달라. 그런 것 좀 운용 노하우를 달라. 이것이 우방국이 할 일인데 지금 다른 거 가지고 지금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정확히 사안을 보고 우리 네. 한국에서 우리 한국형 작전선을 만든다. 그다음 미국이 계속 원하면은 동맹이니까 네. 도와주는 차원에서 미국 잠수함을 수리 및 건조할 수 있도록 추가 투자해가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네. 아, 오늘 장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다음에 교수님 시간이 가용한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서 다시 또 제2차 이런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도록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꼭 약속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자,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